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문재인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폭탄이 흩어졌다. 잘 가라 주사파라는 소식입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하여 보내는 감사의 편지. 참 여러 가지로 고맙네. 지난 21일 아침 박세현 국민소통수석이 어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협조할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닐 텐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네. 탈청와대라는 상징적 공약을 못 지켰지만 숟가락이라도 얹어서 생색을 내는 게 좋겠다는 실용적 결론을 내렸는가 싶었지.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더군. 북한이 불상인지 미상인지를 숱하게 날릴 때도 별무 반응이던 청와대에서 갑자기 방사포 4발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임기 내에 용산 내 국방부 이전 불가를 못 박는 걸 보고 역시 재벌은 못 주는 게 생각이 났다네. 뭐 어쩌겠나. 태생이 그 모양인데 모든 게 자업자득이지. 검찰총장 윤석열을 차기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것이 바로 자네들 아닌가. 폼생폼사로 살던 위선자 조국 하나 법무장관 시키고 대권 이어받게 해보겠다고 그 난리치는 바람에 국민들이 자네들 실체를 보기 시작했지. 여기에 실성한 사람 널뛰듯 하던 추미애라는 사람이 되도 않는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으로 윤석열을 조진다는 것이 그만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말았지 않았는가. 윤석열 당선인 쪽은 실용으로 접근했는데 자네들은 명분과 정치로 너무 나갔네. 좀 체면이 깎이더라도 슬쩍 숟가락 얹어서 탈청와대 시대를 같이 열었다고 하면 되었을 것을 알뜰하게 모든 걸 챙기려다 이제는 양쪽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고 말았네. 이렇게 키운 판의 승자는 누가 될까? 자네들은 짐작하고 있겠지. 용산 아니면 어디라도 청와대가 가는데 협조하겠다는 말 속에 전략적 후퇴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노련한 반역적 반대의 노림수가 있어 솔직히 좀 불쾌하긴 하네. 지금의 청와대는 우리 의식과 관행에 국민 위에 국민의 존재 당연하게 만들어 오는데 일조한 것에는 자네들도 동의하겠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맥주 한잔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던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제 와서 윤 당선인의 탈청와대에 대하여 아침에는 협조, 저녁에는 거부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말해보세. 청와대 이전 반대로 촛불 한번 켜보자고. 그래서 내친 김에 지방선거 전에 신정부 한번 확 흔들어 길을 꺾어 식품물 정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심산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걸 알고 있네. 자네들 스스로 잘한다고 자부하는 역사에 대한 규정과 낙인에서 졸지의 궁극적 패자가 되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지. 탈청와대는 구체제의 종식이지. 한 100년쯤 지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게 그거 같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대신 청와대 시대와 그 이후 시대로 구분할 걸세. 그렇게 되면 자네들은 구체제의 마지막 정권이 되는 거지. 촛불혁명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하게 30년 집권을 운운하던 자네 패거리가 종말을 고하는 한 시대의 초라한 문지기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뼈아프게 자각되는 순간 죽기 살기로 이 불명예와 치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발버둥치기 시작한 거지. 어설픈 이념 서적을 통해 역사법칙을 알고 혁명의 전이대를 자처했던 자네들로서는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고통일 것이고 사실 앞으로 이건 피할 수 없는 자네들의 운명일세. 이전 시기는 그렇다 치고 용산 아니면 협조하겠다는 자네들 말은 아무 말 대잔치 아니면 정말 반역적인 생각이군. 안보 공백론도 그렇다네.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 공약 핵심 중 하나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해 올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타격론일세. 선제타격에 오류 없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방부 합참이 가능한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과 국방 합참이 한 군데 있어 위험하다는 논리도 빈약하기 그지없네. 양쪽이 떨어져 있어 어느 한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한쪽이 정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자네들은 탈청와대의 새 역사를 풍수무속으로 엮어보려고도 안간힘을 쓰는데 마지막 청와대의 주인이 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전임자들이 청와대를 벗어나려 했다는 것도 설마 그래서였다는 말인가. 풍수 따라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말은 다시 입에도 담지 말게나 오히려 용산은 사대문 밖에 있으니 서민대 중에 풍모에 합하니 공화정의 이상에 맞는 곳 아닌가. 게다가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에는 용산을 일러 용산은 또한 용어라 하는데 바다의 조수를 통하여 팔도의 조음 및 역의 과물이와 닿는 곳이라 했으니 정치 과잉의 대한민국을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이끌어갈 심장부로 가히 실용적 길지라 할 만하지 않은가. 청와대 이전을 정쟁화한 것은 자네들의 큰 실수일세. 물론 내가 그걸 걱정할 건 아니지만 말이야. 광우병 괴담과 촛불로 MB 정권을 초기에 무력화시켰던 그 달콤한 투쟁의 기억 때문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 출범하는 정권을 좌초시켜 기선을 제압하고 내친 김에 2024년 총선에도 180석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노림수가 내만 그게 뜻대로 될까. 벌써 촛불을 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자네들 구시대를 태우는 촛불이 될 걸세.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면서 영웅이 이끌고 거목이 필요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네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네.
더구나 어느새 청와대가 잡목과 숙부지깽이로 뒤덮이기 시작했음에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목의 구체제가 가고 계명의 새 시대가 오고 있네. 어째 자네들이 새 정권의 발목을 잡을수록 새 정권의 성적표는 자네들의 뜻과는 반대로 나타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는가. 역사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우연한 물결 하나로 시작되는 법일세. 어찌 보면 정작 탈청와대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미를 자네들이 부여하고 스스로 상처 입고 발광하는 바람의 구체제와 신체제의 선명한 경계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네. 이것 또한 자네들의 공이 지대하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네. 앞으로도 자네들의 자승자박의 건투를 성원하면서 이만 줄이겠네. 대한민국의 밝은 새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